네, 안녕하세요. 가핑거 주식TV입니다. 앞에서 제가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하나가 길어지면 좀 지겨워질 수도 있으니까 두 편으로 나눈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제가 앞에서 이제 모니터에 대해 화소, 이거 픽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개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그러면 나는 주식용 모니터를 살 때 어떠한 모니터를 선택해야 되는가? 제가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떠한 모니터를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치, 모니터의 크기보다는 화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화소에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개수. 결국 똑같은 화소면은 같은 UHD면은 40인치나 32인치짜리나 표현할 수 있는 창의 개수는 동일해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그만큼 더 작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게 보이면은 조금 내가 뭐 눈이 침침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완벽하게 이 창을 표현을 한다고 해도 이 창 자체가 작으면은 내가 좀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창이 크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한 번에 이제 내가 봐야 되는 범위가 큰 거예요.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27인치가 32인치보다는 한눈에 더 잘 들어오겠고, 40인치보다는 32인치가 더 잘 들어오겠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지금 모니터를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번에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창이 작은 게 내가 이거를 한번 잘 무난히 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거예요. 이게 창이 굳이 크면은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할 때 무조건 주식하시는 분들은 UHD를 일단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물론 내가 FHD나 QHD로 뭐 쓰는데 상관이 없다 이러면은 그거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는 UHD인 거예요. 왜냐면 FHD의 4대와 똑같으니까. FHD 뭐 3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막 2개, 3개, 2개, 3대 이렇게. FHD 2개, 3개 쓰는 것보다 UHD 한 대 쓰는 게 차라리 나아요. 훨씬 나은 거죠. 4배를 더 늘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낫고, 제가 아까 말한 UHD의 막 주사율 이런 거는 사실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보통 주사율이 60에서 75 정도 하고, 이제 뭐 게이밍 같은 경우는 FPS 즐기는 이런 거는 주사율이 뭐 144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좀 막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약간 뭐 그런 건데, 이제 주식을 하는 데는 사실 그런 주사율 영향 미미해요. 뭐 FPS 같이 그런 움직임, 역동적이 뭐 그런 거에서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주식에는 아무짝에 상관없거든요. 거의 아무짝에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되니까 그런 거는 무시해 주셔도 되고, 이제 화소를 이제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32인치짜리 UHD는 눈이 아프다. 너무 작아서 난 눈이 아파.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UHD 선택할 때 기본 40인치대로 선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40인치짜리,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40인치대가 그러면은 안 좋은 선택이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지금 UHD를 32인치짜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32인치짜리가 굉장히 만족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 최적화된 모니터는 UHD 32인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런 주식용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맞출 때 저 이런 똑같은 고민으로 한 사람한테 제가 32인치를 추천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걱정을 하면서 샀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32인치 사길 잘했대요. 근데 내가 막상 써보기 전에 이 32인치께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딱 봤는데, 아까 제가 킨창 아시죠? 킨창. 그 킨창을 보시면은 아까 뭐 막 거래량이나 그 미니로 켰을 때 그 창이 거의 제일 작은 창이거든요. 제일 작은 창이에요. 그 창이 내가 컴퓨터 평소 할 때 앉았을 때 그렇게 제일 작게 켜놨을 때 내가 앉은 자리에서 한눈에 보이면은 이 모니터 전체를 내가 보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통 우리 핸드폰 크기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 핸드폰 크기가 요즘에 나오는 게 사실 다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핸드폰 크기가 카카오톡을 켜보세요. 카카오톡을 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오고 내가 타이핑 자판을 켜요.
타이핑 자판을 키면 이 화면, 지금 제가 동그랗게 친 이 화면이 나오죠. 카카오톡 우리 대화를 하는 이 반절짜리 화면. 이 화면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미니 체결량 그 화면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에서 이런 아무런 메시지 이 창을 띄고 지금 내 모니터 앞에다 핸드폰을 갖다 대세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컴퓨터를 하는 위치, 내 의자가 있는 위치에서 그 카카오톡이 읽히면은 32인치 사도 됩니다. UHD. 이 글자가 무난히 읽히면, 이 정도 글자가 굉장히 잘 읽히고 하면은 32인치를 사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안 읽힌다, 이게 너무 작다, 그러면은 이제 40인치 가시는 게 좋아요. 40인치 이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글자가 무리 없이 내가 지금 핸드폰 이 카카오톡 창 요 부분을 킨 상태로 요거를 컴퓨터 앞에 놨을 때 무리 없이 읽힌다. 그러면 32인치 샀을 때 절대 후회하실 일 없을 거예요. 내가 이게 한눈에 들어온다면 무조건 모니터 작은 게 더 유리해요. 왜냐면 한눈에 들어오니까. 40인치짜리를 뭐 사실 뭐 한 대를 쓴다, 내가 UHD 한 대 쓸 거야 이러면은 뭐 40인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UHD 여러 개 놓을 거야 이런 분들은 무조건 작은 거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다면. 모니터가 한 대면은 한눈에 들어오기가 쉽겠지만 이제 멀티 모니터, 다중 모니터를 쓰면은 의외로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더 커질수록 한눈에 당연히 더 안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니터를 4대를 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32인치를 맞췄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줬던 32인치를 쓰는 사람들도 지금 다 32인치, 이 카톡 이거 똑같이 해서 제가 크기를 재봤는데 보통 비슷하더라고요. 32인치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를 해서 되면 30인치 사라 해서 30인치 산 사람한테 후기를 물어보니까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32인치 최고라고. 근데 뭐 내가 주식용 말고 다른 걸로 하려면 뭐 40인치나 그 이상이 더 좋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채널이 주식 채널이고 이제 주식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좀 초점이 주식에 맞춰져 있다는 거, 그거는 고려를 해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모니터를 살 때 그러면 화소, 여기에 대해 화소와 이제 크기 어떤 거를 고려해서 내가 사면 되냐,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지금 핸드폰을 이렇게 가가지고 찍는 거 보여드렸을 텐데 모니터가 위아래로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위아래로 있어요. 어떻게 위아래로 있을까요? 모니터를 벽에다 박았기 때문에 모니터가 위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니터를 가로로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은 그만큼 엄청 길고 넓은 책상이 필요할 뿐더러 이게 한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막 의자 돌려가면서 봐야 되고 저 옆에 봐야 되고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모니터를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한눈에 이게 들어오기가 쉽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를 약간 각도를 내려주면은 내가 더 이 자세에서 바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벽에다가 여러 개 다중 모니터를 쓰실 분들은 벽에다가 박아 놓는 게 굉장히 편한데, 사실 다중 모니터가 아니라 그냥 싱글 모니터라도 벽에다 박아 놓으면 공간 활용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다중 모니터 근데 일단 이렇게 벽에 박는 거, 내가 모니터를 샀는데 벽에 박는다, 그럼 벽에 아무 모니터나 벽에 박을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인터넷 모니터를 살 때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이제 검색으로 뭐라고 치시냐면은 보시면 배사홀이라고 있어요. 배사홀이라고 치면 이렇게 뭐 나와요. 배사홀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니터 벽걸이 치면은 모니터 배사홀 뭐 이런 거 맞죠? 배사홀이라는 게 뭐냐면은, 배사홀이라는 게 이제 모니터에 대한 공식적인 규격이에요. 국제 규격이에요. 국제 규격. 모니터 뒤에 배사홀이 있는 거는 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벽걸이로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요즘에 나오는 모니터들은 다 배사홀 달려 있고 옛날 모니터는 배사홀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즘에 신기하게 새로 나온 모니터들 중에서 은근히 배사홀을 안 달고 나오는 게 많아요. 참고로 제 거 아까 보여드린 거 삼성 UHD 모니터 32인치짜리 최신형인데 배사홀 없는 거예요. 저 이거 살 때 뭐 어차피 밑에다 달아서 크게는 상관은 없지만 당연히 배사홀 있을 줄 알고 샀는데 배사홀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나오는 모니터가 오히려 전용으로 막 만들다 보니까 배사홀 없이 나오는 것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벽에다 달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배사홀 있는 거 확인하고 사세요. 배사홀이 있는 거는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배사홀이 있으면 무조건 벽에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사홀을 달아서 배사홀이 있는 걸 확인하시고 모니터를 구입하시는 거, 이게 두 번째 팁입니다. 배사홀을 없으면은 다중 모니터도 막 큰 책상 사야 되고 뭐, 거치대를 산다던가 뭐 굉장히 번거로운 점이 많은데 벽에다 박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물론 이 뭐 집이 내 집이 아니라거나 뭐 벽을 뚫을 수 없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못 뚫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뚫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뭐 그렇게 뚫을 수 있으면 좋죠. 아니면은 그 모니터 이 배사올 벽걸이 말고 모니터 암이라고 있어요. 모니터 암. 이거는 뭐 책상에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 그것도 배사올 되는 게 있나? 아마 그것도 배사올로 할 거예요. 그런 걸로 해도 이렇게 위아래로 해서 공간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배사올, 일단 모니터에 배사올 있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사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모니터에 대한 개념을, 이제 모니터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모니터가 어떤 게 더 내 컴퓨터에 대해 부하가 많이 걸리고 사양을 많이 먹는지, 이런 그런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작을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고 뭐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전 영상들도 보신 분들은 많은데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별로 없으셔가지고, 사실 보셨으면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뭐 영상이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모니터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에게 이번 영상도 도움이 돼가지고 모니터를 구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